전설야담, 술잔치로 한몫 보려 한 생원, 귓빠진 날, 관용호 어원. 조선 제23대 국왕 순조 치하였지만 사실상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가 시작된 1804년 나라에 금주령이 내려졌습니다. 백성이 먹을 식량이 부족하기에 곡식을 아끼고자 술을 만들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이때 경상도 안동 땅의 한 선비가 아버지 생신을 축하하고자 금주령을 어기고 쌀 몇 말로 술을 빚고 부친 친구들을 초대하여 대접했습니다. 한 친구가 웃으며 귓빠진 날을 축하한다고 말하자 다들 즐겁게 웃었습니다. 귓빠진 날은 세상에 태어난 날을 약간 속되게 이르는 말인데, 산모가 아기를 낳을 때 양쪽 귀가 나오면 이후에는 아기 몸이 술술 빠져 세상에 나오는 까닭에 그런 말이 생겼습니다. 친구들이 모두 모여 왁자지껄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데 조생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생원님이 안 보이네요. 아버지를 위해 술잔치를 벌인 선비는 초조한 마음으로 참석자들을 훑어보더니 긴장했습니다. 조생원은 품성이 불순한 사람이고 시국이 술을 금하는 상황인지라 선비는 물론 손님들도 얼굴 보이지 않는 조생원이 무슨 까탈을 부릴까 싶어 염려했습니다. 그런 조생원이 조금 늦게 도착하자 여러 친구가 그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한 친구가 그에게 늦었다며 후레 삼배를 권했습니다. 후레 삼배는 술자리에 뒤늦게 온 사람에게 권하는 술석 잔을 가리키는 말이고, 이미 술을 마신 사람들과 균형을 맞추기 위한 지혜에서 나온 술문화입니다. 사람들은 조생원이 당연히 술석 잔을 마실 줄 알았는데 그는 위엄을 갖춘 표정으로 주인 아들인 선비를 꾸짖었습니다. 내가 양반 자식으로 나라에 금주령이 내린 줄 번연히 알면서 이게 무슨 방자한 행동인가? 그 말에 선비 얼굴은 사색이 됐습니다. 조생원은 이어 친구들을 돌아보며 다음과 같이 말하고는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술을 마시고 즐기지만 국법을 존중하는 나는 결코 그럴 수 없어. 손님들은 주인 아들에게 얼른 쫓아가서 조생원을 다시 모셔오라고 권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길 조생원이 겉으로는 나라에 충성스러운 척하지만 간사하여 딴 마음을 품고 관청에 고할 게 뻔하니 속히 따라가서 빌고 애걸하여 맞아오는 것이 상책이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님들 충고에 따라 주인 아들은 급히 달려갔는데 조생원은 일부러 느릿느릿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주인 아들이 고개를 조아리며 조생원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생신을 맞아 친한 친구분과 술잔을 나누고 정담을 주고받으며 하루 동안 즐기시도록 하려고 마련한 일입니다. 만일 조생원께서 참석하지 않으시면 아버님이 무척 슬퍼하시고 손님들께서도 서운하고 섭섭해하실 것입니다. 제 아버님을 위해 그리고 손님들을 위해서 부디 저를 용서하시고 잔치 자리로 걸음을 옮겨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이에 조생원은 여전히 선비를 책망하면서 관가에 신고할 것처럼 은근히 협박했습니다. 선비가 어찌하면 노여움을 풀겠냐고 묻자 조생원은 노골적으로 자기 속뜻을 내비쳤습니다. 논 20마직이라면 생각해 보겠네. 뜻밖의 뇌물 요구를 받은 선비는 당황하면서 동시에 분노를 느꼈습니다. 하여 그것은 곤란하다고 대답하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선비는 손님들에게 그 말을 전하며 어찌하는 게 좋겠냐고 의견을 물었습니다. 손님들은 하나같이 조생원이 관아에 틀림없이 고할 테니 지금 바로 술독을 지고 관청에 나아가 죄를 자백함이 상책이라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비는 내키지는 않으나 별다른 수가 없었어 술독을 지고 끙끙거리며 관청으로 가서 원님에게 죄를 청했습니다. 그런데 동원 마루를 보니 조생원이 벌써 와서 원님과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원님은 대략 상황을 알고 있는 듯 엄한 얼굴로 선비에게 물었습니다.
나라에서 금주령을 내린 일을 알면서 내가 감히 술을 빚었단 말이냐. 그러고도 술을 가지고 관청에 온 뜻은 무엇이더냐. 선비는 아버지 생신 이야기와 조생원이 뇌물을 요구한 이야기까지 낱낱이 아뢰었습니다. 선비의 뇌물 거론에 조생원은 그런 일 없다고 잡아댔고 원님은 분노한 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이미 술을 빚었으니 그 죄가 큰지라 매 3도를 맞아야 할 것이다. 법도 도자는 횟수를 세는 단위이기도 하니 볼로 속대를 맞아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선비는 크게 낙담하여 좌절했는데 뒤이은 사또의 말이 의외였습니다. 내가 스스로 술독을 가져왔으나 금주령 아래 관청에서도 술을 쓸 곳이 없으니 도로 가져가서 아버지 생신에 쓰거라. 원님은 매 3도를 가볍게 때린 후 선비를 돌려보냈고 이어 조생원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자주 만나는 친구와의 사사로운 정도 끊고 국법 어긴 자를 관에 구했으니 과연 충성스럽도다. 그러므로 그대를 이제 금주도 감관에 임명하니 술을 철저히 단속하라. 요컨대 안동군에서 금주가 잘 지켜지는지 관리 감독하라는 지시였습니다. 그런데 보수가 없는 상징적인 직책인지라 조생원은 그럴 능력이 없다며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실속 없는 일을 맡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또는 조생원이 적임자라면서 이방을 불러 말했습니다. 군내 각 마을에 조생원이 금주도 감관이 되었음을 즉시 통보하라. 안동군 전체에 그 소문이 퍼지자 그날부터 술을 마시거나 빚는 사람이 거짓말처럼 없어졌습니다. 조생원에게 들키면 사정을 보아주지 않을 게 분명하므로 모두 몸조심한 것입니다. 날마다 금주령 어긴 자가 적발된 과거에 비하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조생원은 이런 상황을 자신의 업적인 양 생각하여 은근히 사또로부터의 칭찬이나 보상을 꿈꾸었습니다. 며칠 후 원님이 사령을 시켜 조생원을 불렀습니다. 조생원은 은근히 기대한 보상이 빨리 진행된다고 생각해 기쁜 마음으로 관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사또는 수하에게 조생원을 포박하라고 지시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죽음을 범한 자가 매일 끊임없이 적발됐는데 내가 금주도 감관이 된 후로는 한 사람도 잡아들이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한 사또는 조생원이 책임을 소홀히 했기에 벌어진 일이라면서 금무태만죄로 매 10도를 때리게 했습니다. 조생원이 억울하다고 항변하자 사또는 반성조차 없다면서 사흘 뒤에 30도를 때렸고 모두 300도를 때린 뒤 조씨를 파면했습니다. 이 일을 두고 사람들은 몰인정하고 간사한 조생원에게 사또가 지혜롭게 벌을 내렸다고 칭찬했습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만물유래 전설야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